보신 것처럼 최근 동해안에서 공격성이 강한 상어가 잇따라 출몰하면서 피서객 안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정지석 조선일보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해안에 갑자기 상어 출몰이 잇따르고 있는데 이 상어가 갑자기 왜 이렇게 많아진 겁니까? 예, 일단 4월부터 지금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 남해안, 서해안 곳곳에서 상어들이 잇따라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달 초만 해도 경북 포항에서 청상아리로 보이는 물고기 신고가 나타나서 해경이 출동해 보니까 정말 청상아리였고요. 삼척에서도 청상아리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거제, 울진, 고성부터 이제 완도, 서귀포, 이 동해안을 중심으로 서해안, 남해안에 이르는 곳까지 백상어와 악상어, 이른바 식인상어로 분류되는 그 상어들이 잡혀가지고요. 이렇게 봄에서 여름으로 오는 이런 시점에 갑자기 상어들이 집중돼서 잡히는 게 아주 이례적이어가지고요.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지만 백상아리, 사람을 잡아먹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아까 이제 공포영화 조스 음악이 흘러나오지 않았습니까? 백상아리의 경우 다 자라면은 몸 길이가 9m까지 이르고요. 그리고 이제 자라면 자랄수록 먹잇감이 물고기에서 바다사자나 아니면은 물개, 돌고래 같은 포유류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사람에 대한 공격성이 강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잡힌 백상아리는 다행히 이제 1m 안팎의 어린 개체들이었지만 2018년 같은 경우는 무려 4m짜리 개체가 잡힌 적도 있습니다. 백상아리 같은 경우는 이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빨이 굉장히 안쪽으로 몇 겹이 나 있어가지고요. 이빨이 빠지면은 안쪽에 있는 이빨이 또 자라납니다. 이럴 정도로 굉장히 한마디로 헤엄치는 살상병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헤엄치는 살상병기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생각했을 때 백상아리가 이제 사람을 공격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다 생물, 그러니까 물개나 이런 걸로 착각을 해서 공격을 한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보통 이제 우리나라 동해안에 서핑하시는 분들 요즘 참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서퍼복을 입으면 이 검은색이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상어가 보기에 물개나 바다사자로 착각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들은? 그래가지고 최근에 해외 동영상 같은 거 보면은 미국 플로리다 해안가 같은 데서 사람들이 헤엄을 치고 있는데 그냥 그 영화의 장면처럼 등지느러미를 위에다 앞세운 상어가 출몰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혼비백산해서 도망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전문가들도 이제 우리나라 이런 상황이 굉장히 처음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많이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서핑복이나 이런 수영복 중에 밝은 색깔을 좀 입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각을 자극할 수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조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피냄새를 굉장히 잘 맡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쳤을 경우에는 절대로 입수하지 않는 게 최우선 철칙이라고 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동해안에서 이렇게 상어들이 출몰을 하는 이유가 기후 온난화라고도 좀 연관이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에 따르면은 최근 반세기 동안 한반도 수역의 표층수 수온이 한 1.35도 정도 올라가는데요. 이게 숫자로 보면은 굉장히 좀 미미한 것 같지만 그 수온이 1도 오를 때마다 해양 생태계가 엄청나게 변화합니다. 그리고 특히 한반도 수온의 상승 온도가 지구촌 전체 수온 상승폭의 2배 가까이 더 높다고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열대나 열대 수온에서 살던 이런 공격성 강한 상어들의 서식 지역이 조금씩 북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뜻한 온도가 좀 올라가서 상어가 올라오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동해보다 서해가 더 따뜻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왜 서해에 상어가 많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동해가 더 많은 건가요? 그런데 과거에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상어에 의한 사람 공격 사건이 한 7건 정도가 보고가 된대요. 과거에는 전부 다 서해였습니다. 해녀분들이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잠수하시는 분들이 하다가 이제 공격당해가지고 이런 불의의 사고를 겪으신 경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동해 바다는 서해나 남해 바다에 대해서 비해서 굉장히 좀 수온이 많이 찼었는데 지금 이 수온의 차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인터넷으로 현재 우리나라 서해와 남해와 동해 수온을 검색을 해봤는데 불과 2, 3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계속될 경우
뭐 열대바다 무슨 뭐 자연 다큐멘터리에 나왔던 이런 굉장히 이색적인 모양새를 했던 상어들이 네. 조금 더 우리 해역에서 볼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결국 우리나라 바다도 이제 더 이상 상어 안전지대는 아니다라고 그렇습니다. 봐야 할 것 같은데 예. 지자체에서도 네. 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 같아요. 뭐 이제 뉴스를 보시면 이제 그 강원도 속초시 예. 그리고 경북 포항시 같은 경우는 해수욕장에다가 이제 그물을 놨다고 합니다. 보통 그물이 이제 해수욕객들이 떠내려가지 말라고 설치를 하는데 이제 상어가 오지 말라는 이제 그물을 설치하고요. 그리고 예. 이제 해수욕장에 그 배치하는 안전요원들에게도 굉장히 상어가 이제 출몰했을 때 대처 요령을 숙지시킨 다음에 현장에 투입하는 식으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요. 예. 특히 이제 해양 경찰이 그 해양 단속 장비를 굉장히 강화해서 순찰 활동도 굉장히 투입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네. 예전 아까 말씀하실 때 예. 이제 서해에서 이제 예. 그 상어의 공격을 당하신 분들은 예. 주로 이제 바다에 깊이 잠수한 해녀분들. 맞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상어가 좀 네. 깊은 바다에 있기 때문에 예, 예. 보통 이제 일반 분들은 네. 그렇게 신경을 안 썼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해안가까지 이렇게 예. 올라오기 때문에 예. 걱정이 많이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이 상어를 예를 들어서 갑자기 저기 지느러미가 보인다. 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각 지자체와 그리고 이제 뭐 해경이 올해 같은 경우 동해바다 곳곳에다가 이제 안전요령을 숙지를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행동하시라고 안전요령을 이제 안내를 할 텐데요. 예. 그 부분을 이제 가장 확실하게 숙지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깊은 바다로 안 나가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언제라도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바로 육지로 나올 수 있게 대비를 하셔야 하고요. 예. 그리고 몸이 좀 불편하시거나 뭐 노약자나 어린아이들을 동반하신 가족은 적어도 이제 이번 여름만큼은 육지에서 바다를 보면서 휴가를 즐기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이번 여름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모든 여름이 그렇습니까? 아마 이제 이번 여름 같은 경우는 좀 이례적이긴 한데요. 현재 이제 이런 상황에 대비해가지고 국립수산과학원이라든지 그다음에 해양경찰청 이런 데서 굉장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참고로 이제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정말 이례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상어가 총 몇 종류고 그다음에 어떤 게 시기상어인지 알리는 도감까지 냈거든요. 예.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지금 뭐 국가 차원이나 지자체 차원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민관 차원에서 이제 연구가 진행될 거고 그리고 시민들도 좀 이제 조심해야 되겠다는 안전의식을 좀 함양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 정지석 네. 기자가 보시기에 그러면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연구를 좀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 그럼 앞으로 우리나라는 더 이상 바다에서 놀기 위험한 나라가 되는 겁니까? 뭐 위험하다기보다는 굉장히 지금도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뭐 노무라 입깃 해파리라는 해파리 예. 들어보셨죠? 예. 굉장히 이제 유독성 물질인데 이게 원래는 우리나라에는 없었던 그 바다 생물인데 이 수온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에 출몰해가지고 그 해양 생태계를 황폐화시키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예. 네, 올여름이 특히 더울 거라고 하는데 예. 그렇다 보니까 올여름 바닷가로 나가려고 계획하셨던 분들도 많거든요. 예, 그런 분들 그렇습니다. 걱정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 숙지를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쳤을 경우에는 절대로 입수를 하지 않는 게 그 방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우리 정지석 기자가 이제 네. 조선일보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그 동물 그리고 그 물고기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네. 기자이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좀 자세하게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상어가 이제 아까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네. 갑자기 눈앞에 났을 때 네, 네. 굉장히 당황할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아까는 이제 뭐 이거 네. 유의사항을 잘 보고 들어가시라고 네, 네, 했는데 네, 네. 이 시청자들한테 바로 알려줄 수 있는 뭐 팁이라든지 네. 뭐 그런 게 좀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이 해수욕객들한테는 이 상황이 좀 되게 낯설 수도 있는데 예. 우리 해양경찰청 특히 뭐 전북 군산이나 이런 남해안 쪽의 해양경찰청에서는 상어랑 마주쳤을 때 돌발 요령 같은 거를 계속적으로 안내를 해왔습니다. 제가 좀 검색을 해보니까 예. 이게 뭐 당연한 것 같은데 네. 지키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첫 번째가 이거 그리고 절대로 혼자 이제 뭐 잠수 예. 활동을 하지 말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상어랑 마주쳤을 때는 일단은 상어의 감각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눈과 코를 집중적으로 좀 가격을 할 경우 그 경우 상어가 좀 놀라가지고 근데 그런 경우가 정말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그렇게 마주쳤을 경우에 네. 그러니까 절대로 좀 당황을 하지 말고 눈과 코나 이런 부분을 가격을 하고 이러면
물론 이제 가장 좋은 거는 그런 상황이 예, 벌어지지 그렇죠. 않는 것이겠죠. 아유, 야, 네. 그 일반인들이 갑자기 상어 마주쳤을 때 상어 뭐 코를 막 때리고 이런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 일각에서는 뭐 건전지 같은 거를 뭐 주머니에 넣어 갖고 다니면은 네. 상어가 주변에 오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그거는 대중적인 방법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뭐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이렇게 좀 바캉스를 가기 전에 검색을 해보고 뭐 해양경찰청이나 이런 곳에다 물어봐가지고 어떻게 대처할지 액션 플랜 같은 거 세우면 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가장 중요한 건 상어를 안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